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익 IPS를 한번 볼게요. 원익 IPS. 원익 IPS를 잠깐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우량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코스닥 IT 종합에도 반도체에 속해 있고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죠.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현재 2조 3천억 정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대형주니까 그래도 우량기업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우상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니 IPX를 먼저 보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그 업종이 속하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우상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작년 3월서부터 끊임없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도 이렇게 반도체 지수는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요. 어제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우상향으로 가는 이 지수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봉을 같이 보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로 흐름상 이 흐름을 굉장히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꾸준히 유지가 돼서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가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마찬가지겠죠. 아까 봤던 주봉이나 일봉이나 이렇게 월봉이나 우상향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잘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가 속해 있는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에 그 다음에 코스닥에 반도체가 136 코드 번호 있죠. 여기.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이 업종 지수죠. 코스닥에 있는 그 원익 IP가 속해 있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흡사하게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이렇게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전 세계 흐름하고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를 한번 넘어와 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일단은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에 원익 IPS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 2017년, 18년, 19년대 보게 되면 37,000원에서 4만원대 이 자리를 이렇게 저항대를 형성해 놨었죠. 그리고 작년에 3월달쯤 되겠죠. 저 아래 꼬리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열심히 올라왔고 작년에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열심히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성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익 IPS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 즉 37,000원과 4만원이라고 하는 저항대를 돌파시키면서 이렇게 아래 16,000원에서부터 이 박스권 돌파시켜 놓은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밀려서 뭔가가 잘못돼도 37,000원과 4만원을 기존 자리를 깨지게 된다면 저항이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지지를 바뀌었던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던 다시 지지가 돼서 튕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매물이 되면서 저항이 되면서 한번 빠질 수 있는 위치가 여기겠죠. 그래서 37,000원과 4만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연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월봉은 연봉에서 나타난 그 흐름을 조금 더 구체성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뒤를 보게 되면 여기 4만원대 초반 그리고 여기 아까 37,000원대 이 부분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 그러면 저항대가 형성됐던 2017년과 2018년의 저항대 그리고 2020년대 저항대 강한 저항대였는데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려와도 여기만 깨지 않고 지지해서 간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47,000원이니까 47,000원이니까 여기 37,000원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약 한 25%, 26% 정도는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 가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으로 간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이 주가가 깨져서, 즉 저항이, 강한 저항이 지금 지지로 바뀌어놨잖아요. 여기를 깨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저항대를 형성되면서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꼭 주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차트 분석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차트를 통해서 시장이 제시해 놓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트 분석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대로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기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튕겨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점을 월봉에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주봉으로 옮기면서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 다르지 않겠죠? 4만원대, 여기는 다르지 않겠죠? 이 부분. 그래서 그런 추세선이 하나 생기고요. 근데 이건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낫겠죠? 왜냐면 흐름상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혈한 쪽에서 이렇게 라인을 보게 되면 거의 여기에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익 IPS. 자, 이제는 요걸 한번 볼까요? 뭔 뭐냐면 아까 그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이렇게 의미가 업종을 봤잖아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원익 IPS. 재무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최근 그 1년간의 실적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4,300억, 1,700억, 그 다음에 2,500억, 4,500억. 조금은 이렇게 느는 쪽이지만 좀 줄었었어요. 그죠? 줄다가 다시 이렇게 느는 이렇게 흐름상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그 후반기서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이 1년간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죠. 여기를 잠깐 주춤한 거 빼놓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죠. 6,300, 6,400, 6,600 계속 늘어나는 쪽이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는 원익 IPS는 뭐 이런 정도의 실적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을 하고 있잖아요. 튼튼하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올라갔다가 약간 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흐름 자체가 여기서부터 깨지면서 약간 처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눌림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눌림. 눌림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돌파시켜 놓고 조정을 보고 이익 실현을 하든 가격 조정을 하든 본 다음에 다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눌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주가라고 하는 것. 눌림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안 좋아져서 급격히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대응점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38,000원과 4만원 사이의 지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황 대표 47,550원이잖아. 그러면 지금 너무 멀리 있잖아. 그런데 지금 뒤를 내기라면 지금 잡자는 게 말자는 거야. 저는 안 잡아요. 왜냐?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얘가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틀어지는 자리를 좋아하죠. 그런데 얘가 지금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틀어진다 하더라도 차라리 여기서 하자는 거죠. 하려면.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은 고가가 낮아지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진행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한번 LL 펼치면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니까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좀 참았다가 만약 여기까지 와주거나 아니면 우상향으로 꺾어주는 모습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시피 만약에 올라오면 5만원에서 55,000원 저항이 생겨버렸죠. 이 매물 저항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서 저항 받고 지지하다가 여기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빼곡한 물량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매물 물량이 되면서 한 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55,000원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38,000원, 4만원대 지지가 형성돼 있고,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고 그러면 38,000원과 4만원 가까워질 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최소한 우상으로 틀어졌을 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거나 잠깐 볼까요? 원익 IPS 공매도 늘고 주가 내려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비, 반도체 장비 투자가 다시 몰려온다 얘기하고요. 그죠? 뭐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반도체 지수 자체는 지금 좋다라는 것을 뭐 웬만한 분은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을 투자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이슈 안에 이슈 정도를 이렇게 보는 이유인데, 지금 현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상향으로 가는 이슈화가 되어 있잖아요. 뭐 수요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시대가 막 반도체가 부족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당분간 그런 내용들이 이어간다라면, 기본적으로는 그 원익 IPS가 매출업 구조도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최소한 이 자리는 지켜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보자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슈는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지금 현재 그 실적 내용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익 IPS는 다시 한번 38,000원과 4만원 지지대, 그 다음에 열려있는 공간이 매물 부담에 있는 중간 자리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55,000원대. 그 다음에 열린 공간 자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열리니까, 그건 어디까지 갈지 모르나, 흐름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열린 공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약 7만원까지도 열린 공간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파동에 보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쳐서 위로 갈 확률이 되게 높지 않나. 근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거나 뭐 요런 뭐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대응의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자, 원익 IPS 관심 있거나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격대를 생각해서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의 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